네, 마지막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10년 전에 1억 원에 샀던 토지가 공시지가 3억 원, 현재 시세로 7억 원입니다. 이 토지를 팔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토지를 아예 줄지, 토지를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현금으로 사업자금을 줄지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했을 때의 가액하고 양도했을 때의 가액을 비교해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 받은 자녀는 그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증여 후 양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 후 증여를 할 것인지 두 가지 상황을 놓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토지를 양도하고 나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양도를 하고 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살펴보면 양도가는 7억, 그리고 취득가 1억. 그러면 대략적으로 양도세가 1억 4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후 현금화된 돈을 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증여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세요. 그러면 총 세금으로만 쳤을 땐 2억 2천 정도 세부담이 되는 것이죠. 네, 7억 원짜리 토지를 양도를 하고 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실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은 4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7억 원짜리였으니까 아들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실제 현금을 주려면 30%가량 세금을 내고 넘겨줘야 되는 얘기인데요. 양도 증여를 살펴봤다면 이제 선 증여를 하고 나서의 양도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반대의 케이스로 본다면 사연자가 말했다시피 부동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3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억에 대한 일단 증여세를 낸다면 한 3,800 정도 되시고요. 증여에 따라서 부동산이 증여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가 한 4% 정도 되세요. 그러면 또 한 1,200 정도. 그리고 이제 시세 7억인 경우에 지금 1억에 대한 취득가액 그리고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세가 대략적으로 또 1억 3천 정도 나오시게 됩니다. 결국은 선 양도 후 현금 증여와 비교했을 때 선 증여 후 양도한 세금이 더 적어지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듣고 너무 신이 나서 바로 파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고 해도 3개월 이전에 팔면 그 증여가액이 매매가액으로 보게 돼서 사후 증여세 추징이 발생될 수 있죠. 네, 증여 후 5년을 보유하다가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범위만 좀 조심한다면은 증여세도 조금 내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인 증여 후 양도, 이것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증여 후 5년 내 양도의 세금은 세법상 용어로 2월 과세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접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큰 세액으로 납부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비교한 세금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도 있는데요.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이라던가 2월 과세로 인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요. 네, 이혼은 안 되니까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배우자 2월 과세의 내용인데요. 배우자 2월 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증여를 받으셨던 분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은 검토할 수 있는 세법인데요. 이때 당초에 증여를 했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증여를 할 때 우리가 취득세도 내게 되는데 이때 냈던 취득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토지 등 건물 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부동산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럼 이걸 역으로 절세 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여 후 5년 안에 양도하는 게 2월 과세 규정 말고 또 다른 규정이 있잖아요. 네, 취득가액을 높이고자 해서 이제
편법을 쓰는 경우예요. 네. 배우자나 직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관계자인까지 해서 뭐 형제, 자매 그 외에 그쵸. 더 넓은 범위까지 포함되는 규정이에요. 특수관계인한테 자산을 증여한 다음에 그 특수관계인이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규정인데요. 이 증여받은 증여세랑 증여자가 받은 양도세랑 이거 합친 금액이 실제로 증여했던 그 처음 최초의 사람이 양도했을 때 세액이랑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이 더 크다면 그러면은 이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제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한다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편법으로 이걸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네, 편법이니까 이제 실제로 증여를 받았고 이 양도한 대금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한다면 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사연자는 지금 경우에 현금을 증여할 생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양도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증여세의 또 재미난 세법이 하나 있죠. 네, 이제 사연도 자녀의 사업 자금이 이제 목적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세법상 창업 자금 과세 특례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해주는 금액을 5억까지는 증여세를 이월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네, 이 증여세를 이월시켜준다는 말이 나중에 상속세에 포함이 된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제도에는 업종 제한이 있어서 네.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것 또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는 증여 재산이 현금과 예금만 되니 부동산을 증여하시고자 할 때는 그거를 팔아서 뭐 현금으로 나중에 증여하시던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되는 그 업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 네, 안 안 되니 됩니다. 네, 네. 그거 꼭 주의하세요. 네네, 네네. 그렇죠. 업종도 부동산 임대는 안 되고 네. 실제 주는 재산도 현금이나 그렇죠. 예금만 되는 거지 부동산은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